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으시시한 건데요. 얼음 사이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올려놓은 건데요. 1.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을 잡아뗀다고요? 이재명 지시를 받고 일한 유한기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유한기 씨 사망. 2.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잡아뗀다고요? 고발인 이병철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병철 씨 사망. 3.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잡아뗀다고요? 김문기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문기 씨 사망. 4.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형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뗀다고요? 김혜경 씨 지시로 법인카드 유형한 김현욱 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현욱 씨 사망. 으시시한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의 인터뷰 말이 있네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자기 측근들이 이렇게 4명이나 사망했는데 자기 관련이 없나? 그냥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4명 사망하기 전에 처음 3명 사망, 그때 유한기 씨가 먼저 사망했나? 사망했을 때 제가 뽕평에서 얘기했죠. 이거 불길하다. 또 사망자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4명이나 나왔어요. 4명이나. 이상하다. 그리고 저희 이봉규 TV의 그 음성 변조에서 얘기해준 소방관, 현직 소방관인데요. 20년 이상 이런 데 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살 사건 아니면 타살 사건, 시체 저기 하러 가야 되니까, 아니면 심폐소생술 20년 이상 한 사람이 볼 때, 그때 김문기 씨도 그렇고 유한기 씨도 그렇고 마포 쉼터 소장도 그렇고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참,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좁혀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타살이라면 누가 죽였을까? 자살이라면 왜 자살했나? 그렇죠? 자살은 이런 거 가지고 자살할까? 이러면 불어버리지? 이런 이제 느낌도 들잖아요. 사람마다 정신력의 차이도 있고 있습니다만, 왜 4명이나 1명이면 그렇다고 그래요. 4명이 죽어나가자 빠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또 올려놓으셨는데요. 월간조선에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온 거를 올려놨는데, 다는 읽어드리지 않고 위에 썸머리, 다시 말해서 부제목까지만 읽어드리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공개라고 했는데,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제목이 대장동 일당 외 성남시 도계공 직원도 이재명 몸통 증언했다. 이재명 대장동 등 주요 결정 사업은 늘공 아닌 정진상 통해서만 추진한다. 이게 전 성남 도계공 고위 간부가 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건데, 이제 증언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검찰 조작 소설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타격을 주는 건데, 이재명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이것도 전 성남도계공 간부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 들어주고 직접 결제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다른 성남도계공 개발사업팀 A씨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건 그 사망한 유한기 씨가 직원한테 했던 말이랍니다.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건 누구예요? 이재명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재명 직접 추진 사업의 뜻은 늘공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 통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그 다음에 대북 사업 같은 건 이화영 이런 사람 통해서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다. 시장실 바로 앞에 정진상 사무실이 있는데 거길 거쳐야 모든 서류, 사람, 그럼 정진상이 이제 다 이걸 작업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정진상과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걸로 돌아갑니다. 여기 유한기 얘기도 있죠.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죽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죽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화 아수라를 보고 그 조폭이 손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지신문에서도 보면 김성태가 무지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20년간 형 동생 하면서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 지금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내 측근 10명이 우리 가족하고 측근 10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20년간 형 동생 하는데 존댓말 하는 거에 열받았대잖아요. 아유, 김 회장이 뭐 어쩌면서 존댓말 하다는 거예요. 형 동생 해놓고. 그런데 자 그걸로 밀어봐서 그러면 조폭의 손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그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면 누군가 시킨 거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타살이라면 그럼 자기가 직접은 안 했을 거고 누굴 시켰냐? 조폭을 이용했겠느냐? 근데 저는 조폭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분석하고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제 느낌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느꼈다는 거고 그렇게 추리한다는 거지 그거 사실이라고 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봉규의 느낌입니다. 그러면 김성태를 위시로 한 조폭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더 제가 느껴지는 거고 그렇다면 누구겠느냐? 저는 간첩 의심합니다. 북한과의 연대가 요즘 나오잖아요. 간첩단과 경기동부연합 연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의 대북 송금의 김성태 그다음에 이재명 팀 간에 북한과의 연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갔을 때 사진들이 요즘 나오는데 거기에 웬 여인과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약점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북한과는 하여튼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북한에 무슨 간첩에 포섭당했거나 하여튼 이재명은 뭔가 북한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부르면 이재명이 타격이 엄청난 거 작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폭은 그 정도까지 작업하기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4명인데 타살이라면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살일 수도 있지만 타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뭐 제대로 밝혔어요? 뭐 부검했어요? 수사 제대로 했어요? 그냥 얼렁뚱땅 끝내버리잖아. 그리고 전직 소방관이 볼 때 자살 흔적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북한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 조심스럽게 또 나올 수 있다. 사망자가. 앞으로 무섭습니다. 이 여름에 나베양 특집도 아니고 이거 아직 추운데 겨울인데 이거 춥네 더 춥네. 4명이 지금 돌아갔는데 한두 명 더 나올 수 있다. 그럼 누구겠느냐? 무섭습니다. 북한은요 자기 이복통을 그냥 독극물로 간단히 죽이는 사람이에요. 고모부를 고사파로 쏴 죽이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네들이 문재인 가지고 한다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럼 간첩 뭐 아주 특수한 간첩 내려보내서 작업해라.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작업하고 중국 가면 그만이고 깜짝 없이 알리바이하고. 그럼 주변만 알리바이 터는데 이재명 주변은 알리바이가 있지. 북한에서 와서 해치우고 가면은 조폭 주변도 알리바이가 있지.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타살이라면 북한 관련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또 작업할 것이다. 이 4명에 국한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을 가는 순간 북한과의 연관된 것도 나오기 쉽고 그다음에 작업한 게 혹시 나오면 그러면 이 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지금 김만배가 이번에 재구속됐는데요. 86일 만에. 김만배 86일 만에 재구속된 거. 이거 김만배가 원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막 나와서 행동하고 자살 쇼도 벌이고 뭐 좀 수표를 그렇게 막 들통이 나고 이 평상시에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들통나게 했을까요? 제 추측이에요. 차라리 감옥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나. 밖에서 있는 게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4명이 죽었는데 이거 혹시. 이 김만배의 입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김만배는 오락가락 했어요. 불었다 안 불었다 했어요. 근데 남욱하고 유동규는 불었고 다. 정진상 안 불고 있거든요. 불기가 쉽지 않지. 정치 공통체니까. 그러면 공격을 하면 누구를 했냐. 김만배가 위험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김만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 진실을 캐려고 그러고 이재명이 김만배가 부르면 끝나고 그러면 김만배 위험했을 텐데 재구속된 거는 본인이 슬쩍 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재구속되게 이렇게. 제 추측이에요. 그 다음 위험한 게 누구냐.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대북 관련해서는 이화영이 총책이에요.
여기 또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 근데 김성태까지는 형동생 20년 형동생 해놓고선도 회장님 하면서 존댓말 써가면서 어떻게 무마했는데 김성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그거까지는 됐는데 그 이상은 안 되지. 그러면 김성태가 팀에선 그냥 버럭 소리 지르고 조폭이요. 정치권에는 검찰 이런 쪽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약합니다. 그런데 북한 간첩들은 중국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명령이면 무슨 짓을 하지. 김만배와 이화영이가 위험했는데 구속돼 있어서 이화영이는 구속돼 있고 김만배는 엊그저께 재구속됐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김성태의 금고직 있잖아요. 거기서 돈 나간 게 다 나오니까 금고직이 위험할 수 있고요. 신변 확보하라는 겁니다. 금고직. 그 다음에 감옥은 그래도 바깥보다는 안전하겠지. 그 다음에 김현지, 배소연 이쪽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방송 보시면 신변 확보 잘 하시고 본인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잘했다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다니는 증거니까 살아있는 증거니까 신변 확보해야 돼요. 전혀 심상치 않습니다. 춥다 추워.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제 헛된 추론이길 바랍니다. 춥다.